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월드뱅크 오픈 API를 R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검색어 R에서 이 검색어가 아주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월드뱅크에 직접 찾아서 월드뱅크에 직접 가서 데이터를 가가지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변수 아이디를 확인한 다음에 그 아이디를 R에서 입력해서 서버로 바로 이제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 좀 가장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함수 같은 거 좀 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코드를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찬찬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패키지는 그 월드뱅크 서버에 접속해서 그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모듈이 WB 스태치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좀 로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여기는 제가 설치가 돼 있으니까 이게 if not required webstat install packages webstat 이렇게 된 거는 뭐냐면은 설치되지 않으면은 설치하고 설치돼 있으면 설치하지 마라 이런 명령어를 좀 옵션으로 준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로 일단은 먼저 두 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webstats, 그러니까 월드뱅크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모듈 패키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타이드버스라 해서 타이디버스라는 거는 뭐 전에 설명드린 적도 있었겠지만은 여러 가지 그 유용한 패키지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 변환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변환시킬 수 있는 거. 타이디버스 보면은 여기 ggplot, dplyr, ggplot는 그림 그리는 거, dplyr 같은 경우는 이제 변수를 변환시키는 거, 뭐 평균인지 여러 가지 하는 거. 그다음에 tidyr 같은 경우는 자료의 구조를 바꾸는 거, 행렬을 바꾼다거나 아마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뭐 티블 같은 경우는 뭐 자료를 뭐 원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좀 더 유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요 세 개죠. ggplot, dplyr, tidyr.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도 그 패키지를 좀 이용할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먼저 불러올게요. 그러면은 타이드버스 같은 경우는 어떤 패키지 묶음들이라서 ggplot하고 플러 뭐 티블 디플라이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불러 서버 패키지들을 다 불러오죠. 그렇죠? 자, 먼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이 WB 스태츠를 불러보면요, 이 안에는 이미 데이터베이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냐면 월드뱅크에서 제공하는 어떤 변수들, 요거에 대한 게 이미 들어가 있어요. 캐시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캐시 리스트를 해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는 거죠. 티블이라고 된 거는 이제 티블 패키지, 타이디버스에 있는 티블 패키지인데요. 이게 좀 약간 데이터 프레임보다는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좀 만드는 구조죠. 근데 보면은 국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보면은 국가 이렇게 디멘전이 어떻게 되는지, 행이 304개고 열이 18개 돼 있고, 인디케이터가 16,000개, 그죠? 17,000개 정도 있고, 그죠? 그 각각에 대한 정보들이 8개 열로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스는 뭐 이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보여주는 거고, 주제 같은 거 뭐 이렇게 토픽 같은 경우는 대분류인 것 같아요. 대분류에서 뭐 경제 이렇게 하면 토픽이 되는 거죠. 리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한국 같으면 아시아 막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구조를 살짝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좀 더 이제 컨트리즈 위비 리스트에 있는 컨트리즈라고 있죠, 그렇죠? 요 컨트리즈가 어떻게 됐냐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은 체크리스트의 컨트리 중에서 두 번째 뭐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보면은 여기 컨트리즈 내에 뭐 국가 코드 세 자릿수, 두 자릿수, 뭐 그다음에 실제로 이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쭉 돼 있었죠. 뭐 그다음에 수도가 어떻고 위도 경도들 표현되고 막 여러 가지 된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뭐 일단은 제가 제대로 이제 좀 불러온 다음에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캐시 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위비 스탯이 개발자가 개발한 시점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이제 최신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월드뱅크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거나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최신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VB 언더바 캐시 이 명령을 쓰면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불러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불러볼게요. 자, 이게 전체적인 목록을 불러드리는 거라서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러드리는 게 완성이 됐네요. 그래서 총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 밑에 보면 데이터 뉴 캐시라고 생겼는데 한 21메가 되죠. 자, 일단은 이 구조를 먼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무엇을 뽑을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뉴 캐시 밑에 컨트리즈 있죠. 그죠? 컨트리즈 밑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서브 주제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도 인디케이터 아이디 이게 코드가 되는 거죠. 코드가 되고 인디케이터는 설명이 되어 있고 유닛은 무엇인지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인디케이터 디스크립션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있고 그다음 밑에 소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토픽 같은 경우는 뭐 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뭐 토픽 같은 경우는 뭐 농업 부분이냐 뭐 이렇게 좀 되어 있고 리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 뭐 이렇게 리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이스턴 앤 서던 뭐 이렇게 해서 리전으로 돼 있죠. 그렇죠? 대륙이라든지 대륙 위에 좀 세부라든지 뭐 이렇게 쭉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일단 월드뱅크니까 전 세계 자료가 있으니까 전 세계 자료를 다 뽑는다고 가정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전 세계 중에서도 국가가 아닌 거는 좀 발라낼 필요가 있겠죠. 뭐 다른 오픈 API 예제에서처럼. 자,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 인디케이터 아이디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디케이터가 뭔지 실제로 설명되는지. 근데 뭐 이걸 어떻게 뽑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요 인디케이터 밑에 서브 주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뉴 캐시에 놓고 꺽쇠가 두 개 있고 그 밑에 있는 서브 주제로 갔을 때는 또 꺽쇠를 두 개를 놓고 인디케이터 아이디 이렇게 뽑으라 그랬죠. 아, 그러면 그렇게만 한번 뽑아서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아이디 리스트가 뭐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뉴 캐시에 있는 것 중에서 아까 뉴 캐시 요거 불러드렸죠. 그죠? 불러드린 것 중에서 우리가 컨트롤 빼고 인디케이터 중에서 그죠? 인디케이터 중에서 인디케이터 아이디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꺽쇠 두 개를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명령어는 뭐냐면은 우리가 뉴 캐시에서 있는 것 중에서 인디케이터 꺽쇠 있는 거죠. 그죠? 요 꺽쇠 있는 것 중에서 인디케이터 아이디하고 그다음에 아이디만 있으면 이게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인디케이터였죠. 그렇죠? 이게 아이디가 뭘 설명하는지 보면은 이거는 인디케이터라고 이렇게 꺽쇠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뽑냐면은 아이디 리스트는 뉴 캐시에 있는 밑에 있는 인디케이터라는 서브 중에서 그 밑에 있는 것들 인디케이터 아이디하고 인디케이터를 뽑아라 이런 명령을 쓰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아이디 리스트 보면은 변수들이 이렇게 쭉 있다는 얘기죠. 아이디는 이렇게 왼쪽에 이런 식으로 1.0 이렇게 쭉 돼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별로 유용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변수가 몇 개냐면은 19,251개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죠? 일단은 이 중에서 변수를 좀 서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서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밑에 가가지고 서치 파퓰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파퓰레이션 토탈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변수를 검색하는 방법은 VB 언더바 서치 이 함수로 되는 거거든요. 패턴이라는 것은 이게 검색할 거, 그렇죠? 그다음에 그 필드는 어디서 이걸 찾을 것이냐. 그러면 이 필드가 뭐가 있죠? 이 필드가 여러 가지 있죠. 여기 보면 컨트리에도 ISO 3C도 있고 여기 보면 인디케이터스 밑에 인디케이터라고 있죠. 그렇죠? 요런 게 다 이게 필드가 되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필드가 되는데 우리가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요 인디케이터 있죠. 인디케이터에 해당되는 게 무엇인 여기서 파퓰레이션 토탈 전체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파퓰레이션 토탈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해서 좀 쉽게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컴마에서 토탈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냥 populatio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population 여기 이렇게 해서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search population 하면은 이게 search population 이게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population만 이렇게 넣으면은 220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검색어도 정확하게 알지 않은 이상에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걸 뽑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 데이터 월드뱅크 여기 데이터 있는데요. 인디케이터 O를 이렇게 돼서 모든 인디케이터가 있는 이 사이트를 가가지고요. 자 여기 보면은 모든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population.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population 여러 가지 나오죠. total population 여기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population total이 나오는데 이 코드가 뭔지를 보기 위해서는요, details를 보세요. details. 여기 보면은 sp.pop.totl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아이디예요. 자 그래서 아까 원래 지금 여기서 그냥 population 그냥 누르면은 몇천 개가 나왔잖아요. 여기 서치 팝으로 결과 나왔던 게 몇천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여기서 population total을 찾는 것 자체도 또 다른 일이 되니까 그냥 요거를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 보고처럼 total 이렇게 하면은 좀 많이 줄어드는데 여기 보면 sp.pop.totl population total이 아까 웹사이트에서 본 거랑 동일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VB 스텝 패키지의 서치 함수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홈페이지 가서 이렇게 검색해서 그거를 그냥 코드를 바로 집어넣는 게 더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VB 서치의 기본 명령은 어떻게 됐다, 함수는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은 홈페이지에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실질 GDP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한번 볼게요. GDP 같은 경우 어떻게 여기서 GDP를 검색하는데 그래서 필드는 인디케이터, 그렇죠? 인디케이터 여기 캐시 리스트 봤을 때 여러 가지 서브 항목이 있는데 인디케이터 내에 인디케이터죠. 우리가 지표가 뭘 설명하는지 설명이 돼 있는 거기서 GDP라는 걸 좀 찾자는 얘기죠. 자, 그럼 search GDP를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GDP만 하더라도 452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찾는다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원래 그냥 처음부터 가볼게요. 월드뱅크 org 가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쭉 어디 있을까? 잠깐만요. 여기 데이터요, 그렇죠? 데이터, view more data 이렇게 해서 search by country or indicator 이렇게 여기 쭉 이렇게 가보면은 GDP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렇게만 보여주네요, 그렇죠? 그러면 GDP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보면요, 일반적으로는 실질 GDP를 써요. 이런 거는 constant pric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연도를 가지고 기준연도에 고정시킨 거, 이게 이제 실질 GDP는 constant price가 되고요. 명목 GDP는 current price라 해서 경상 가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GDP per capita 보면은 GDP 같은 경우는 constant HU 그냥 실질 자국 통화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요. 국제 비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2015년 US 달러 기준 가격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국가 비교한다 그러면은 이걸 써도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할 때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국가 비교가 아니라 그냥 GDP와 경제 간의 관계를 본다 그러면은 자국 통화라는 게 맞죠. constant LCU 이걸로. 자, 그러면은 이 디테일즈 보면 이 코드가 뭐냐, 그죠? NI, GDP, MK, TP, KN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코드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어, 여기 보죠. 그러니까 NYGDP, NKTP, KN 그죠? NYGDP, NKTP.KN 이렇게 점점점점 돼 있죠. 그죠? 뭐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설치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설치라는 함수는 요 패키지 내에서는 그렇게 유용한 것 같지 않고 홈페이지 가가지고 그냥 데이터를 받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여기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구할까요? GDP 데이터를 여기 이렇게 된 것처럼 VB 데이터를 쓰면 돼요. VB 데이터에서 데이터 코드는 뭐냐? ny.gdp.nkTP.kn 이거 컨트리는 밑에서는 뭐 특정한 국가를 했었는데 그냥 요거를 그냥 전체로 뽑죠 뭐. 요거 불러라. 그래서 GDP 데이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자 목록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데이터를 뽑으려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 데이터가 잘 뽑혀졌죠 국가별로. 그래서 쭉 보니까 몇 개가 뽑혀졌냐면은 잠깐만요. 13,000개 정도 뽑혀져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게 뭐 ISO2, ISO3 컨트리 이렇게 됐던 거는 이제 국가 코드고요. 그 나중에 보면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지도랑 매칭시켜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도가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다 보면 다 연도별 자리죠. 연도별 자료가 있었고, 그다음에 last updated 뭐 이렇게 됐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뽑으려면 어떻게 하죠? 필요한 것만 뽑으려면은 뭐 우리 저번에 셀렉트를 하면 되죠. 그렇죠? 셀렉트라는 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기서 우리 이렇게 했죠. GDP 데이터에서 그 다음에 GDP 데이터를 쓰는데 그 다음에 파이프 오퍼레이터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셀렉트 C 해서 해당되는 것들만 뽑자는 얘기죠. 뭐를 뽑을까요? ISO 뭐 그러니까 ISO2를 뽑아도 되고요. ISO2C였나요? 그다음에 3C도 뽑고 왜냐면 국가 코드 나중에 매칭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3C 그다음에 country date 그죠? country date 그다음에 요 변수값 그죠? 요 변수값이 이렇게 변수명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좀 많이 정리가 되죠. 그다음에 요 이름이 요 변수명이 너무 크니까 요거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names라는 걸 해서 GDP 데이터 그 변수명을 바꿔주라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된 거를 요거를 그냥 GDP로 좀 바꿔주자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변경이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거는 뭐 일단은 자료가 없는 게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자료가 없는 것들은 삭제하라 이런 표시가 어떻게 되냐면은 GDP 데이터인데 데이터에 있는 것 중에서 원소 중에서 그죠? 행렬 이렇게 꺽쇠나 행렬을 구분한다고 했죠? complete cases
그래서 요 GDP 데이터 행 중에서 다 있는 것들, 그렇죠? 행에 다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요게 모두 1, 2, 3, 4 있죠. 1, 2, 3, 4, 5 이렇게 열이 5개가 있는데 각 행에 있어서 이 값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만 선택을 하고 이렇게 NA가 들어간 것들은 삭제를 하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이제 NA라고 해서 자료가 없는 것들은 다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좀 완전한 자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월드뱅크 보니까 개별적으로 자료를 뽑는 거구나. 그러니까 OECD 같은 경우는 어떤 큰 데이터베이스 그룹에서 이렇게 자료를 뽑을 수 있죠. 물론 여기 뒤에서 보면은 여러 개들 뽑을 수 있어요 한꺼번에. 어디 있냐? 이렇게 여러 개를 알 수 있다면 여러 개 같이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거하고 데이터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하고 아까 population 그죠? population 아까 보면은 아까 population 데이터가 뭐였죠? search population 여기 요거 있죠? SPOP total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조건물을 2개를 넣어가지고 잠깐만요. 조건을 2개 해가지고 이렇게 2개를 뽑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GDP 데이터는 아니고 그냥 to 데이터라고 할게요. 데이터 to 데이터. 그냥 아까 GDP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그냥 to 데이터를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뽑을 수 있죠. 투 데이터 하려면 이렇게 변수가 2개 생기죠. 그렇죠? 이게 상당히 이거 괜찮네. 그렇죠?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머지 시키는 것보다 우리가 정확하게 코드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 개 변수를 그냥 국가별로 쭉 뽑을 수 있으니까 이거 되게 유용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 아까처럼 보면은 여기 보면은 ISO2, ISO3, 컨트리, 데이트, 변수명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이름을 좀 바꿔 볼게요. 이제 셀렉트를 필요 없고요. 왜냐면은 원래는 개별적인 거를 뽑으려고 그러면 개별 자료에 대한 추가 정보가 되게 많은데 이 여러 개를 뽑으니까 공통적인 게 아닌 거는 그냥 자동으로 빼주네요. 그죠? to 데이터 보면은 ISO2, 3, country date, 변수명. 그죠? ISO2, 3, country date, 변수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이미 깔끔하게 돼 있으니까 country date, 변수명이니까 요거는 이렇게만 뽑아주면 되겠네요. 그쵸? 셀렉트는 필요 없죠. 여기서 to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to 데이터 보면은 이렇게 GDP 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랑 똑같이 to 데이터는 to 데이터 컴플리케이스 to 데이터 그러면은 NA가 있는 행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GDP와 파퓰레이션이 있는 모든 정보가 있는 것들만 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전 세계 데이터들을 다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잠깐 제가 동영상을 멈추고 아까 처음 했었던 그 개별 변수였을 때 몇 개만 선택하는지 요것만 좀 코드를 좀 다시 타이핑 해놓고 동영상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제가 아까 개별 변수 추출하는 경우를 지우면서 여러 변수 추출하는 경우를 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원상 복귀를 시켰는데요. 정리하면은 개별 변수를 추출하려고 할 경우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GDP 데이터, 로컬 커런시, 그 자국 통화로 된 실질 GDP 같은 걸 코드를 찾았고, 이럴 경우에는 VB 데이터라는 명령을, 월드뱅크 데이터라는 명령을 해서 이 코드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다 뽑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눌러보면은 자, GDP 데이터가 이렇게 생겨요. 다른 거는 좀 죽여놓을게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ISO 2C, 3C, 그러니까 국가 코드 두 자리, 세 자리, 국가명, 그 다음에 날짜, 데이트, 그 다음에 요 변수, 요거는 GDP 자료죠. 요 변수만 필요한 거죠. 오른쪽에 있는 unit, obs status, footnote, less updated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select라는 명령을 써서 요거 불러준 다음에 select라는 명령을 써서 요거만 취하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보세요. GDP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특히나 유닛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에 좀 주의를 관심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유닛이 없고 필요한 자료만 다 뽑히죠. 근데 다만 여기서 하나 더 이 변수명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요 이름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 열의 이름을 바꿔주자.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요 NY, GDP, MKTP, KN이라는 것을 그냥 GDP라고 바꿔주자. 이 명령어는 names라는 걸 쓰죠. 그래서 names에 해당되는 각 열을 이렇게 바꿔주자. 그러면은 GDP 데이터가 이렇게 GDP로 이렇게 잘 바뀌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는 하나의 변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보면은 이제 GDP가 없는 자료도 있죠, 연도별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행별로 봐가지고 행별로 봐서 각 행에서 하나라도 빈 자료가 있으면 그걸 없애라. 그 complete cases라는 명령을 써서 GDP 데이터 내에 행에 있는 것 중에서 행에 값이 없을 경우에 각 행에 값이 없을 경우에는 그 행들은 다 없애라. 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GDP 데이터가 깔끔하게 다 들어가 있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별 변수를 추출할 경우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여러 변수를 추출할 경우에는 여기 데이터를 뽑을 때 이렇게 C라는 거 컴바인 해가지고 여러 개 변수를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GDP 하고 population, total population하고 같이 이렇게 뽑았다 그랬죠. 그래서 to data라고 제가 이름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러면 to data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보니까 아까 GDP 하나만 뽑을 때는 뒤에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는데 두 개를 뽑다 보니까 그 개별 변수에 대한 설명들은 없어졌죠. 그래서 공통적인 것만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 개 뽑을 때는 아주 간단해지네, 깔끔해지네요, 자료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기서는 변수명만 좀 바꿔주자, 그렇죠? 요거를 요거 NY GDP라는 것을 GDP로 바꾸고 SPPOP.TOTL이라는 것을 그냥 Total Population 또는 Population으로 바꿔주자. 이렇게 하는 거는 명령어는 names죠. 열의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앞에 4개 ISO 2C, 3C, Country Date는 동일하게 놔두고 GDP와 Population으로만 바꿔주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름이 GDP Population으로 깨끗하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자료가 행별로 봤을 때 자료가 없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다 없애라. 그래서 뭐냐면은 to data에 있는 행 중에서 행이 complete한 경우에만 킵하라는 얘기죠. 보내달라. 나머지는 없애라. 이 명령어가 이렇게 complete cases를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to data 이렇게 해서 complete cases 되면은 국가별로 GDP, population, 연도별로 다 완전하게 있는 자료들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만 쓰면은 우리가 뭐 어떤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은 데이터의 구조를 보는 게 좀 꽤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들이 형태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는 toData라는 스트럭처를 이렇게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한번 보세요. ISOC라든지 ISO3 그 다음에 컨트리 같은 경우는 캐릭터로 돼 있죠. 캐릭터라는 건 문자로 돼 있죠, 그렇죠? 문자로 돼 있고 뭐 날짜라든지 GDP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숫자로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월드뱅크에서 데이터 뽑는 방법은 어느 정도 됐죠, 그렇죠? 자, 다음에 예제를 한번 보면은 이거는 이제 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일단은 그 검색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검색 조건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여기 보면은 SP, POP 토탈,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뽑으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example geo, 이 geo라는 것은 이제 국가를 좀 집어넣은 거죠. 국가 그룹을. 자, 원래 뉴캐시 요 데이터가 쭉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조건을 어떻게 거냐?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인구 데이터라는 걸 저장을 할 건데 위비 데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자료를 다운받아라. 변수명은 뭐냐? 이렇게 변수명은 변수 아이디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컨트리라는 거에 이 필터를 줬죠. 요거에 해당되는 것만 뽑아라. 근데 이 컨트리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죠? 자, 볼게요. 이 헬프에서 보면은 위비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헬프에서 물어보면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하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컨트리 같은 것도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컨트리를 지정해서 국가별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좀 하는 거고, 컨트리 언니, 뭐 리전 언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건문으로서 특정한 국가만 뽑아내라, 그렇죠? 왜냐면은 이 월드뱅크 데이터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도 있죠. 컨티넨트라든지 컨티넨트의 서브 에어리아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 국가만 한번 보기 위해서 필터를 좀 하자. 그래서 뽑는데 국가는 해당 국가고 시작 연도는 2012년부터 엔드 데이트도 2012년,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팝 데이터라고 돼 있죠, 그렇죠? 팝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쭉 뽑은 거죠, 그렇죠? 하이인컴만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뽑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도 보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그냥 전체를 뽑고 싶으면은 그냥 조건 없이 UV 데이터에서 아까 코드 있죠. 코드에 해당하는 게 SP, POP, TOTL, 그렇죠? 그냥 전체를 뽑아서 뒤에다 저장시켜라. 이렇게 하면은 전체를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D라는 게 저장돼서 이렇게 쭉 나오겠죠.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없는 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도 아까 위에서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인디케이터도 여러 개 복수를 뽑을 수가 있죠. 여러 개를, 그렇죠? 자, 여기서는 뭐냐면은 자, 요거를 한번 인디케이터를 뽑을 때 이제 지표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했는데, 그래서 위비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뽑아라 해놓고 마이 인디케이터에 지정된 그런 것들을 뽑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타트 데이트는 2019년, 그렇죠? 자,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었죠.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코드만 집어넣고 이렇게 딱 하면은 이 변수들이 다 나오긴 했었는데 변수명이 코드명으로 돼 있었죠. 그렇죠? 근데 뭐냐면 이렇게 검색 조건을 하면은 요 코드에 데이터를 뽑는데 그 이름을 life exp로 life expectancy라고 정의를 해라. 그러면은 여기서 하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미리 이제 변수명을 좀 바꿔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이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다시 가가지고 여기 여러 변수 추출할 경우 이렇게 된 것도 여기처럼 C 해가지고 그래서 변수를 뽑을 때 GDP는 요 변수를 쓰고 그 다음에 POP는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러니까 to 데이터라는 것도 여러 변수 추출할 경우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드명만 주지 말고 코드명에 대해서 변수명을 미리 지정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GDP 먼저 이렇게 사전에 정해지면 이렇게 발효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자, 요런 거는 요런 코드는 어디서 구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월드뱅크 이 설치할 때 상당히 좀 안 좋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아예 그냥 월드뱅크 홈페이지 가가지고 라이프 익스펜던시, 그죠? 익스펙턴시 기대 수명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그 기대 수명과 GDP per capita 그래서 1인당 GDP 그 다음에 파퓰레이션 전체 파퓰레이션 이렇게 좀 나와가지고 여기를 뽑았어요, 데이터를. 그래서 여기 D라는데 마이 인디케이터를 해서 이렇게 뽑았고요. 그래서 이들 간에 이제 좀 관계를 보는 거죠. 그림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D라는 게 있는데 D라는 거에다가 left join에서 VB countries 여기 보면은 이 VB 데이터셋은 사전적으로 이 패키지를 불러오면요 이 컨트리 이름이 저장돼 있어요. 여기다가 잠깐만요. 여기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장된 국가와 이 ISOC를 좀 매칭을 시키라는 얘기죠.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C 리스트 이렇게 하면은 컨트리 리스트를 보면은 이게 이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위비 데이터, 우리 월드뱅크 데이터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이거를 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 ISC3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는 얘기죠. X는 GDP 캐피탈하고 그래서 X축은 1인당 GDP하고 Y는 이제 기대 수명. 그다음에 사이즈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인구수가 어떻게 되는지 사이즈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역별로 색깔을 좀 달리하고 이런 식으로 요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GG 플랫에서 조금 더 얘기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즈라는 게 아까 그 여기 보면은 지연 포인트라 해서 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일단 코드 같은 거 좀 해놓고 그래서 X축은 GDP 캐피탈하고 라이프 익스펜던시 이렇게 하고 사이즈는 점의 크기는 파퓰레이션에 따라서 다르게 해라. 그래서 여기서 점 크기가 달라지는 거는 파퓰레이션 사이즈에 따라 다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전에 따라서 리전이라는 게 국가가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도 여러 나라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 속하는 국가들은 다 똑같은 색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좀 이 그림을 이용해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요 밑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전 세계 지도를 다운 받아 가지고 여기는 이제 셀프 인플로이드 자영업자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좀 하는 건데요. 자영업자 비율 같은 경우 전 세계별로 이제 색깔에 따라서 좀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아프리카 쪽이 오히려 많네요, 그죠? 아프리카 쪽에 가운데 보면 거의 100%, 75%를 훨씬 넘는 데도 있고요, 그죠? 뭐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볼 수도 있고요. 그림과 관련해서는 뭐냐면은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워월드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옥스포드에서 전 세계 데이터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Our World in Data라는 것이 제 강의 노트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Our World in Data라서 기타 유용한 자료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지금 요 월드뱅크에서 뭐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뭘 가져오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자체 패키지에서 그냥 그 아워월드 그래프라는 걸 쓰면은 그걸 자동으로 어떤 전 세계 그림에다 넣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추가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라인을 쭉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없이도 그냥 어떤 데이터 값을 주고 아워월드 그래프 같은 걸 해보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좀 이렇게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하게 오픈 API를 이용해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느낌은 예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사이트를 가서 자료를 검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걸 엑셀로 저장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엑셀에 저장하고, 그래서 그 자료를 같이 묶어서 좀 어떤 형식에 맞게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되게끔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작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오픈 API를 이용해서 서버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훨씬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좀 느끼셨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했던 거 보면은 꽤 많이 했어요. 그죠? 뭘 했었죠? 처음에는 한국은행, 그죠? 한국은행 그 에코스라는 데이터베이스 했었고, 중앙은행, 미국 중앙은행, 그죠? 요것도 했었고, OECD 이런 것도 했었고, 그죠? IMF, 그죠? 그다음에 월드뱅크. 뭐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아래에서 커버가 된다는 얘기죠. 물론, 그러니까 오픈 API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오픈 API를 아래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둘 간을 커뮤니케이션 해줄 수 있는 모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패키지라고, 여기서는 이제 패키지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IMF 월드뱅크 자료를 접속하기 위한 모듈 위비스태치라는 거를 어떤 사람이 개발을 해놨죠. 그러니까 이 개발해놓은 코드를 이용해서 서버에 자연스럽게 접속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지금 커버했던 여러 가지 우리 데이터베이스 하더라도 우리 경제학자로서 또는 경제학과 학생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확 늘어난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OECD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요, 실제로 홈페이지 가서 다운로드 하려고 그러면 되게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십 번, 수백 번을 다운로드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서버로 접속하고 필요한 것만 뽑아내고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료를 뭘 다운받았는지 코드에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에 했을 때는 그냥 코드를 한 번 더 실행해 보면은 똑같은 자료가 그대로 업데이트돼서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유용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월드뱅크 오픈 API를 이용해서 어떻게 접속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